조금 이제 주제를 좀 전환시켜서요. 최근에 이제 지난해 뭐 한 10배 올랐던 테슬라가 네. 최근에 이제 주가 좀 많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 투자의 밝은 면, 어두운 면을 다 이제 드러내는 것 같거든요. 또 뭐 루시드라든지 뭐 네. 니오라든지 그 혁신적인 차들 많이 이제 화제성도 띄고 많은 분들한테 기쁨도 드리고 또 이제 슬픔도 드리고 하는데 이런 그 글로벌 미래차 스타트업들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테슬라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 2019년부터 흑자가 나와서 네. 지금 보면은 기대가 그만큼 더 크다도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또 테슬라의 독주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오닉 5부터 다양한 모델이 출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테슬라의 독주도 주춤할 수밖에 없고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뒷차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완성도 높은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쫓아온다는 게 무섭다는 거죠. 아이오닉 5의 완성도는 미국 내에서도 평가 나오는 게 테슬라가 쉽지 않겠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만큼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오닉 5를 직접 시승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공식 출시되기 전에 행사에 같이 가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뭐 그 국무총리 주관 네. 거기서 단체장이기 때문에 가서 3명 단체 중에 한 명으로 잡혀가가지고 또 시승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차 하는 사람이니까 보고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벌써 피부로 느꼈죠. 그만큼 일단 소형차인데 타면 중형차입니다. 완전히 안에가 좀 넓으니까 너무 넓으니까. 휠베이스가 예, 거기다 뭐 실내외 인테리어부터 깔끔한 부분들. 뭐 디자인부터 완성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여서 현대차의 수준이 작년 제네시스부터 완전히 틀려졌는데 이제는 틀리다라는 거를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싸우는데 충분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테슬라하고 비교되는 건 뭔가 브랜드적인 감성.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성능 딱 그 정도만 남지 않았을까 이제는. 이제는 차이가 이제 차별화된 게요. 왜냐하면 장점들이 많이 누적되면서 희석이 됐기 때문에 차별화가 일단 많이 쓰는 게 자율주행하고 테슬라는 가장 독점적으로 하는 게 오토파일럿하고 OTA 같은 거를 많이 신경 쓰거든요. 실시간 업데이트, 시간 업데이트.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 똑같이 따라옵니다.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있죠, 이제. 원래는 법이 국내에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못했고 안 했었어요. 제작사가. 근데 이제 테슬라가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제작사들이 알고 있어요. OTA는요, 실시간 업데이트 할 때 자동차 시스템이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 컴퓨터 쓸 때 업데이트 잘못하다 뻥 뻥난다고. 난다. 그 똑같습니다. 전문 용어 뻥난다. 자동차는 뻥 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 제작사는. 근데 테슬라는 그걸 잘 몰라.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후발주자 같은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에도 올해 후반부터 벌써 이제 모델 S급 그죠? 루시드 에어 같은 거 지금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주문받은 거. 고급형이죠.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뭐 그 센서도 예를 들어서 뭐 라이다 센서를 쓴 거 있죠. 테슬라는 쓰지 않는 라이다 센서를 쓰죠. 그래서 훨씬 더 정도를 높여서 진행을 하고 또 충전도 10분 만에 800km 막 이런 식이거든요. 엄청난 기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만큼 주목받고 벌써 단가 자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루시드가요. 훨씬 비싸겠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기대가 굉장히 니콜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면 연료전지 쪽을 할 때부터 좀 고민이 좀 됐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벌써 아마 곧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그 스타트업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주목받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쫓아오는 데가 많아서 앞으로 약육강식의 데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수소차보다는 그래도 전기차 기술이 조금은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루시드라든지 그런 데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약간 저는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이 회사가 우리는 뭐 몇 분 만에 얼마를 충전하고 주행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떤 자율주행 기능을 하고 또 이제 그 니콜라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전지 트럭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그거는 그 회사가 하겠다라는 거지. 컨셉트 카드 없어요. 한다, 만들었다, 상용화 됐다는 되게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이거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까? 저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겠다라고 하는 거 자체를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분위기가 부럽기도 하면서도 걱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겠다에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다에 또 투자를 많이 했죠. 맞아요. 저금리 시절이니까 또 가능한 거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서 뭐 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수소 전기차는요 쉽지 않아요. 수소 전기차는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니콜라에서 수소 트럭 얘기 나올 때 이미 현대차는
이미 다 완성돼 만들어서 스위스에서 수출하고 있는데 거기는 컨셉트 카드 안 보일 정도니까 기술 니콜라 차이가 같은 없. 경우에는 니콜라는 아니 컨셉트 카드 안 보이는데 현대차는 이미 만들어서 스위스에다가 소트럭을 수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이 격차 굉장히 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뢰성 측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뉘앙스가 의무시될 수밖에 없었는데 전기차를 한다 그러면 도리어 낫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완성도는 기술 공유에 대한 것들이 보편적으로 좀 넓고 네. 좀 특화된 것들 넣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마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마 또 배터리의 신기술에 대한 것들 감히 아직 이제 전기차에 대한 게임 체인저급 기술도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뭐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지만은 전기차 전용 변속기 같은 것들. 지금 이제 포르쉐 타이칸에만 후륜 쪽에 2단 변속기가 들어가는 양산 모델인데 네. 이게 전기차 변속기가 5단 6단짜리가 나오면은 게임 체인저급 기술이 돼요. 같은 배터리 가지고 2배 갑니다. 주행거리. 등판 능력 높아지고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변속 일석십조예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주행거리 늘리고 언덕도 더 올라가고 모터를 정속으로 돌리면서 이 냉각 기능을 없어도 되기 때문에 다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 기술인데 이거 물밑에서 연구하는 거랑은 달리거든요. 아직 이제 전기차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 아직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제일 무식한 게 뭐냐면은 생각해보세요. 배터리에서 모터를 돌려가지고 모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감속기 통해서 밖에 전달하는 건데 1대1 변속기예요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속기 쓰는 게 제일 무식한 방법입니다. 제일 무식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다 변속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이제 포르쉐 타이칸 2단 변속기 후륜만 들어간 건데 이거 선풍적인 인기고 지금 공급량이 딸리지 않습니까? 예, 국내에도 뭐 그 변속기는 어디 포르쉐가 아니라 딴 데가 어디 만들어서 만들고 공급하는? 아니요 2단 변속기요 자체적으로 한 거죠 포르쉐. 포르쉐 자체적으로. 예, 2단 변속기를 해서 양산형으로 처음에 넣었는데 2단짜리인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사실 저도 그 전기차 변속기는 생각을 좀 안 해봤네요. 제가 예전부터 칼럼도 몇 편 쓰고 작년부터 모터와 감속기만 예, 생각을 국내에도 했지. 개발하고 있는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 체인저급 기술로 시장에 올라오게 되면은 굉장한 강소기업이 될 수가 있죠. 아하. 그래서 투자 같은 거 할 때 이런 데를 미리 한번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국내에서 노하우가 있는 숨어 있는 진흙 속의 진주들이 좀 있습니다. 전기차 변속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6단 변속기 이런 거 못 만들어서 처음에 뭐 호주에서 네네. 사오고 뭐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 기술도- 변속기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형 내연기관 변속기 쓸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유압 방식 쓰는데 그거는 완전히 못 쓰거든요. 예, 맞질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 전용으로 새로 만들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국내에서도 벌써 뭐 5단, 6단 쪼리를 벌써 상당 부분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양산 모드에 들어가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기술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협력사와 완성차들이 이제 협력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완성차가 또 기술을 이제 더 진화시키기도 하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 슈퍼차저가 최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네, 예. 이제 뭐 현대차는 5분 만에 100km 갈 수 있는 맞습니다. 충전을 이거 하니까 별별 일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800부터 900V, 350kW, 500kW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네, 막 승합시켜 버려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 신기술에 대한 것들이 있죠. 현대차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도 뭐냐면 아이오닉 5 800V 하면서 충전 시설을 전국에다 지금 거점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충전기가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소비자가 자 한번 충전해 시켜봐서 아시겠지만 카드를 대고 예를 들어서 내 차종 찍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네. 종류 이런 거 네. 찍어서 플러그를 들어서 꽂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현대차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거는요. 5단계를 1단계로 끝냈어요. 그냥 카드 찍고 꽂으면 알아서 어떤 차종 뭐 감지를 해서 카드도 안 찍고 그냥 들고 집어넣으면은 예. 100%다 인식을 다 해. 결제는요. 자동으로 다. 아 그래요? 한 번으로 그냥. 그 차에 예, 인식을 그 차를 다 인지를 해서 다 정보를 얘가 아. 플러그를 끌어서 잡는 순간 다 인지를 해서 비용도 다채 산정돼서 넣고 그러니까 코드를 꽂으면 이 차대 번호를 지가 인식을 하는 예, 차대 번호부터 인식부터 타입부터 예. 얼마 용량 어떻게 충전 이걸 다 한꺼번에 다 해. 야. 그 기술이 개발돼서 저번에 이 시연할 때 있죠. 네네. 비공개 시승할 때 그거 저 MOU 할 때도 그렇고 그 시연하는 걸 다 봤거든요. 1단계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가 시대에서 한 번도 그냥 갖다 꽂아. 그냥 갖다 꽂으면 이거 홍길동이가 타고 다니는 무슨 차?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굳이 결제하려면 카드 우리 주의하는 식으로 툭 대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게 이미 개발이 돼서 적용을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테슬라 슈퍼차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6단계, 5단계를 왜냐면 나이 든 분들은 불편해하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타입 네, 찾아서 네. 카드 여러 장. 이게 하나로 그냥 예를 들어서 들어서 꽂으면 되는 거니까 주유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와, 근데 사실 저희가 네. 2021년 3월 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불과 또 몇 달 뒤에 또 어떤 기술이 뭘 또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모릅니다. 거고. 거기다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10년 전에 시진핑이 올인한 이유가 내연기관은 엔진도 그렇고 변속기를 자체 기술을 확보하는데 대한민국하고 틀리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러려면 우리 너도 나도 이제 시작인 도토리 키징인 전기차로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기술들이 속속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무서운 힘을 발휘할 겁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지럽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와, 그 사이에서 중심도 잘 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누가 앞서서 반걸음 앞서느냐가 전략의 성공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뭐 그 중국에 있는 뭐 니오라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인데 네. 거기도 한때 이제 주가가 막 불타 올랐었고. 네네. 뭐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 좀 더 섹시한 기업들을 혁신을 선도한다. 맞습니다. 혹은 선도한다라고 해서 인기를 얻는 기업들에 이제 같이 편승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조금 이 뭐 투자에 대한 이제 책도 쓰셨으니까 그런 서학 게이미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의 입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경계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해외 뭐 주식의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말만 나온 거 가지고 투자하지 마시고 일단 정보를 얼마큼 빠르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크로스 체크해서 좀 입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도 그렇지만 너무 단타 형태로 해서 짧게 투자하는 경우는 위험도가 굉장히 커요. 이제 좀 안정화되는 기업은 길게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분명히 손해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들도 좀 하고 좀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 너무 올인하는 것들은요, 이거 극과 극입니다. 그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분산 투자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서학개미, 동학개미에 대한 이 어떤 균형에 대한 것들, 투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큰 기업들 대비해서 스타트업도 시범적으로 좀 해보면서 좀 너무 크게 욕심 내지 말고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특히 해외 기업은 더더욱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당하신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사람들 이제 알면서도 지키기 힘든. 당연히 운전할 때 말씀이기도 하고. 속도 느려라, 앞뒤자의 간격 띄워라. 알고 항상 머릿속에 알고 있거든요. 근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액션 플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만 넣지 마시고요. 액션 플랜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걸 점검하시면서 하시면 분명히 손해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인지 부조화라고 네네. 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 계획한 것과 실행하는 것 이 네, 차이만 맞습니다. 줄여도 그렇습니다. 사실 운전할 때 사고의 위험을 낮출 수 있고 투자할 때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고 맞습니다. 그 테슬라로 마이너스 지금 뭐 한 30%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막 그래가지고 테슬라는 고민이 많은 기업인 건 맞아요. 앨런 머스크 본인도 주가가 너무 뛰어올라서 거품이 자체적으로 너무 많다는 걸 본인이 걱정할 그 정도니까. 얘기를 거의 작년인가 재작년 했다가 벌금도 맞고 뭐 네,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을 저도 왜냐면은 지금 한 가지 보세요. 테슬라 배터리데이 때 네. 작년에 완전히 예전에 배터리데이하고 틀리게 발표한 거 아셨을 거예요. 네네네. 옛날에는 미래 피크핏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작년에는 실용적인 것만 강조하고 뭐 이래 지금 너무 좀 허전하네 이랬는데 그게요 앨런 머스크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본인이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거품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발표했기 때문에 도리어 저는 배터리데이 발표 중에서 작년이 가장 실용적이고 실속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진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돼서 지금 물론 주가 빠지는 것 자체가 뭐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반도 나오겠지만은 거품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일단 돈이 갈 때가 뭐 주식뿐이 없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뭐 부동산으로 가겠어요, 기업에 투자하겠어요, 아니면 은행에다가 제로금리 쪽으로 가는 데 가겠어요. 결국은 주식 쪽으로 가는데 현명하게 나눠가면서 서학개미 됐다가 동학개미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분산 투자에 대한 거고 장기적으로 큰 기업들 같은 데는 길게 보는 시각. 특히 아이들 위해서 해주는 뭐 초등학생들도 주식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아예 그거 큰 거 하나 사주잖아요. 네. 그죠? 큰 기업 거를 사주고 5년, 10년을 내다보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또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막상 내 계좌에 마이너스 20% 찍혀버리면
그 매일 보면서 가슴 아파하거든요. 가슴 아파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냥 묻어두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그 테슬라 배터리데이 말씀하시니까 네. 생각난 게 그때 앨런 머스크 형님이 이야기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 미래를 얘기해줘야지 투자자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현실적인 걸 이야기를 했고 또 요게 당장이 아니라 한 3년 뒤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되게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보면서요, 이제 제대로 돌아왔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발표하는 게 너무 허풍 있는, 너무 핑크빛으로 이런 것들이 막 쏟아냈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는요, 실용적인 거예요. 보통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이런 세계적으로 지금 혁신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19% 정도 점유율을 가졌는데 전체 전기차 시장의 세계에서. 근데 3년에서 5년이면 가장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봤구나. 이제 실속을 이제 챙기는구나라는 부분들 딱 느꼈는데 굉장히 잘한 발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평가하는 게 가장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이야기했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현실 타임, 현타를 맞은 약간 맞습니다. 되게 예. 아이러니한 예,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저기 그 요거를 더 여쭤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네. 마지막으로 한 네. 달라고 여쭤볼게요.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다가 잠시 후에 이야기하자라고 했던 건데요.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지적을 합니다. 미래차가 나오고 자율주행차 나오고 뭐 수소차, 전기차 다 좋은데 그러면 지금과 자동차의 총량은 변치 않을 거 아니냐. 사람들이 한 대 타던 차를 2대 타지는 않을 거 아니냐. 어차피 이거 폐차시키고 이거 살 건데 혹은 또 나중에는 공유 차량이 많아질수록 자동차 판매량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들을 하시거든요.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늘어나는 거하고 줄어드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 판매가 한 약 9천만 대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이 줄다 보니까 작년에는 거의 뭐 8천만 대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1,000만 대 이상이 줄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 미래에 공유 모델이 확산되면 일단 차의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먹고 살만하면 차를 구입하거든요. 아직도 뭐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는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차의 판매는 또 늘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 또 공유 모델로 인해서 선진국에서는 또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총량에 대한 것들은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같은 무공해차로 변신하는 것이 역시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점차 후진국으로 전파되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총량에 대한 것들은 총량 불변의 법칙은 거의 뭐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도리어 약간 늘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연간 판매 1억 대가 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적어도. 그래서 보통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올해 후반에 코로나가 지금 거쳐지면서 자동차 판매가 또 많이 늘어날 거예요. 확산되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다시 이제 9천만 대 시장으로 확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중에서 총량은 똑같은데 차 한 대당 판매되는 부가가치를 어느 기업이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현대차 입장에서는 제니스 같은 거를 미국만 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유럽으로 진출해야 되니까 이런 숙제도 좀 안고 있고, 기존의 차는 사실은 규모의 경제, 대중 브랜드는 규모의 경제에서 어느 정도 확산시키고 살만한 사람을 위해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투입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이중 전략이거든요. 네. 그게 아마 보편화되기 때문에 현대차도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차에 대한 판매는 향후에 어떤 환경 규제도 강화되고 네. 또 친환경 차에 대한 보급은 의무화되고 내연기관 차는 생각 이상으로 기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비롯해서 이 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이렇게 내연기관 차고 이 각종 친환경 차고 이 중촉 기간이 길어야지만 연착륙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짧아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미래 기술 인력부터 시작해서 먹거리에 대한 것들 준비에 대한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니까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변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래 자체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 1년이 빨리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즐길 수밖에 없고요. 또 향후 한 그 사이가 5년, 10년 사이가 모빌리티의 급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아마 이 전기차가 내연기관 치열하게 싸울 것이고 빨가벗고 싸울 것이고 유해인 같은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라든지 또는 특수형 차량도 등장을 하면서 이 다양성이 더 커진다고 보고 있어서 합정 연행이나 저가의 동침은 더 커집니다. 현대차 그룹도 아마 정의선 회장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모이는 컨소시엄이 강화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기 위한 생존 능력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인이나 이런 분들도 투자에 대한 향방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자를 예측하는 건 이제 약간 강자 쪽으로 보면은 오히려 조금 맞습니다. 더 쉬워질 수도 어떤 분들 그러죠. 나는 항상 여당 편이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있고 누가 여당이 되든 그렇죠. 누가 여당이 되든 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난 1등 편이야. 예, 그렇죠. 1등 편이다. 난 2등은 없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짱하고 친하게 지내면 이제 맞습니다. 네. 그게 왜냐면은 이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윤을 낼 때도 2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등 투자라는 게 1등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우,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이 기술이라는 게 또 하루가 다르게 또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종 네. 엄청 바쁘시지만 좀 이렇게 시간을 좀 구하고 네. 좀 조언을 많이 구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네. 김필수 대림대 교수님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